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뭐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 막 자주 드시는 채소라고 하는데 깻잎에 대해 그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칠순이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이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죠.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돼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랑 C,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이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하고 전이되는 걸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임상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또 고유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래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또 이 깻잎에는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이에요.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이나 들어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나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는데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이죠. 여러분 이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것은 페릴알데하이드랑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향균 작용을 나타내요.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이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비타민 또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잔류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깻잎 뒷면에 보시면 까칠까칠한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돼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돼요. 뭐 세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돼서 보관하기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도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깻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의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죠.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깻잎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은데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신 다음 섞어주면 되죠.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의 효과가 좋은 이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줘요.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을 뚫어주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이에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주시고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주죠.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잘 섞어서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 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불변화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돼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마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도 많이 드시는데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를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주고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시고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할 거예요.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 물을 한 컵 넣어줘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약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을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건데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등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죠. 이런 효능으로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고 가래를 묽게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져요. 무와 벨은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등에서도 올 수 있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벨을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이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는 게 좋고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이대로는 너무 걸쭉해서 맛이
드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건데, 천연 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죠.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가 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서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동치미나 깍두기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도 풍부한데,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치킨 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죠.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도 억제하고 혈전 생성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식물성 유황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도 있죠.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대단하죠.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무의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무 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는데, 무말랭이 100g이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돼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한 병이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고,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건데,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 정도 g인데,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인 거죠. 무말랭이를 드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말랭이를 차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말랭이를 기름이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거죠.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겠죠.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로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돼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무에는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꿀에는 향균, 향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줄어들 수 있게 하고 몸의 기력도 더욱 보충해 줄 수가 있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 안의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분들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져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또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